밥 좀 데워봐. 오래된 밥은 소화가 안 돼. 결혼 30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미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수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거실 탁자에 음식을 가지런히 차려놓고 크림색 장미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수철이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을 지나치며 물었습니다. 뭐야, 누구 생일이야?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 오늘이, 응?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수철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5초쯤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아, 맞다. 그거라는 단어였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그거였습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못 있어. 지부장님이랑 골프. 여보, 저녁에라도. 늦을 거야. 혼자 먹어. 수철은 식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치워. 집이 너무 지저분해. 4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지저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집이 지저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철은 방으로 들어가 골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 30주년인데 수철의 얼굴에 0.5초쯤 미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 미안. 다음에 외식하자. 근데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30명이 먹을 음식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작은 초 하나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후 입김을 불어 껐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미정님 맞으시죠? 서류 전달드립니다. 미정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제목. 협의 이혼 신청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남편 이름 옆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받은 선물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미정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뚝.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끊은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씩 집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혼 사유 성격 차이. 30년을 남편 성격에 맞춰 살았는데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30년 살았던 집이 온전히 남편 명의였습니다. 위자료 없음. 잘못한 건 미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이름 옆엔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의논도 없었습니다. 통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윤지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신다고요?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미정만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뭐라고? 도장 찍어주시라고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윤지야,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아버지도 이제 새 인생 사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시어머니가 처리해야 할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야, 나한테 한 번도 안부 물어본 적 있어? 예. 내가 힘든지 괜찮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고. 어머니, 왜 갑자기. 3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했어. 손주들 봐주고 밥 해주고 명절마다 음식 장만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빨리 처리하라고? 내가 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난생 처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생 처음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우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윤지한테 왜 그래요? 아빠 말 들었어요. 어른이 좀 참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들도 한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한편이었습니다. 남편도 한편이었습니다. 미정만 혼자였습니다. 미정은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미정,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입은 수철, 어색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 그들은 그렇게 맹세했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찍지 말아야 할까요?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수철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수철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 받았지? 받았어요. 빨리 처리해. 나도 바빠. 미정은 수철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왜 이러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수철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각자 살자는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각자 살자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내 결정이야. 수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있죠? 수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2년. 2년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2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2년 동안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지켰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엔 진심이었어.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대로 있나? 수철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참, 재산 분할은 없어. 이 집은 내 명의고 당신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30년을 살았는데요. 그래도 법은 법이야.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수철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헌신도 희생도 사랑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수철의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은? 직접 하세요. 뭐? 이혼할 거면서 왜 제가 밥을 차려드려야 해요? 수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도장도 안 찍었고, 도장 안 찍을 거예요. 뭐라고?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재산분할 청구하고 위자료 받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철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뭐가 있다고? 통장 하나 없잖아. 그래도 싸울 거예요. 웃기지 마.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와? 당신 돈 있어? 수철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던진 말. 현실 파악 좀 해. 당신 나이에 이혼하면 갈 데도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수철 말이 맞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59세에 새로 시작할 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미정아. 엄마. 당장 와.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무슨? 30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내 결혼식 날부터. 어머니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내 남편이 어떤 놈인지. 옆집 순자가 다 말했어. 미정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넌 그 집 나와도 돼. 엄마가 준비해뒀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택시를 탔습니다. 친정까지 4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했다는 게 뭘까? 30년 전부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택시가 친정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미정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머니 김영자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83세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준비된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아, 앉아. 어머니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거야. 엄마가 30년간 모은 거. 어머니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들. 통장 5개, 서류 봉투 하나, 봉인된 편지 한 통.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통장부터 봐. 어머니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정 명의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5년 12월 18일, 입금 50만 원. 미정의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6년 1월 18일, 입금 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마지막 잔액, 2억 3천만 원.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내 결혼식 날 느꼈어. 그 남자 눈빛이 이상하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 쳐다보는 게 아니라 혼수품 쳐다보더라고.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엄마, 그래서 준비했어. 내가 언젠가 도망쳐 나올 수 있게. 어머니는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아파트 등기 서류였습니다. 소유자 박미정. 주소 서울시 구동. 이게 뭐예요? 작은 아파트야. 2년 전에 샀어. 내 명의로. 어떻게? 엄마 노후자금이었어. 근데 엄마는 이 집에서 죽을 거니까. 넌 새 집이 필요하잖아.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미안하지.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서. 어머니는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미리 써뒀어. 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3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주름투성이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정아, 들어. 네, 엄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만해도 돼. 더 이상 참지 마. 그 집 나와. 엄마,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 알았지? 미정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아, 엄마 말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편지, 읽어봐. 엄마, 절대, 그 집에, 돌아가지, 마.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어머니인데요. 심근경색입니다. 골든타임을 넘겼어요. 미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미정의 손을 찾았습니다. 미정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잘
살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인생. 살아.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미정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수철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윤지도 함께였습니다. 수철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있다며? 통장도 있고. 어떻게 그걸? 윤지가 들었어. 내가 통화할 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엿듣고 남편에게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 친정 어머니가 제 명의로 준비하신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면 법적으로 내가 상속인 아니야? 친척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철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보,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재산 얘기가 더 중요하지.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해요. 반은 저희 거 맞죠? 미정의 친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수철이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 미정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윤경이라고 합니다. 윤경은 변호사였습니다. 명의자가 따로 있고 증여 과정도 합법입니다. 님은 아무 권리 없어요. 뭐? 당신이 뭔데? 제가 미정이 변호사 맡을 겁니다. 윤경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수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아, 나 좀 보자. 수철이 미정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였습니다. 야, 정신 차려.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돈도 없는 주제에? 미정은 수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있어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 돈은 내 거야. 당연히 반은. 당신 거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수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경이 달려왔습니다. 손 떼면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수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아,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 안 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당신과 산 게 후회해요. 이제라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쪽이 줘야죠. 외도했잖아요. 수철이 움찔했습니다. 증거 있어? 있어요. 정연희 씨가 다 얘기해줬어요. 수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연희는 수철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연희가. 왜?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알았대요. 독신이라고 했다면서요? 수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위자료 소송 같이 하기로 했어요. 증거 사진도 다 있대요. 미정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철은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혼을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철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산 분할이 왜 없습니까? 원고 명의 재산이 피고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윤경이 말했습니다. 축하해, 미정아. 고마워, 윤경아. 이제 뭐 할 거야? 꿈꾸던 거 할 거야.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미정은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 다시 봄.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차린 가게였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작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6개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책 읽으러 오셨습니다. 미정이 직접 만든 케이크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수철이었습니다. 미정은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수철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앉으세요.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철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물 한 잔을 갖다 놓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미정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커피를 갖다 놓았습니다. 수철은 한참 동안 커피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려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래서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수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당신한테 한 것들 다 잘못이었어. 미정은 카운터에 기대섰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뭘?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린 거, 시어머니 병수발 든 거, 아픈데 참고 살림한 거. 알았지. 그럼 왜 모른 척 했어요? 수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니까 당연하다고. 그랬어.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죠? 안 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죠? 수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가? 30년 동안 참은 게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당신이 무심하다고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으면 달라졌을까요? 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거야. 그렇죠. 당신은 안 변했을 거예요. 수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혼자 사니까 어때? 외로워요. 수철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근데 행복해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외롭지만 행복해요. 처음으로. 그래. 당신은요? 수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연희랑도 헤어졌어. 알아요. 윤지한테 들었어요. 아들이랑도 안 만나. 그것도 알아요. 혼자야. 완전히. 수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돼. 매일 후회해.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미정아. 전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나는 안 괜찮아.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미정은 수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당신 책임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수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도 혼자 사는 법 배우세요. 저처럼. 그게 당신한테 필요한 거예요. 수철이 일어섰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커피가 서비스예요. 가세요. 수철은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미정아. 네. 행복해. 제발. 당신도요. 수철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수철이 남기고 간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커피는 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미정은 잔을 설거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다시 봄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6시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새벽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윤지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정은 놀랐습니다. 윤지야? 어머니.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앉아. 윤지는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갖다 놓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윤지 앞에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과하러 왔어요.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신 걸 알면서도 윤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랑도 이혼했어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민호랑? 아버지 닮았더라고요. 저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윤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랬구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었을 텐데 몰랐어. 어머니, 이제 우리 각자 편하게 살자. 응?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맛있어요. 미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지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미정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던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착해서 고생했어. 근데 이제는 착하지 마. 내 인생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30년 남 눈치 봤으면 됐어. 이제 내 눈치 봐. 엄마가 남긴 돈은 내 자유야. 그 돈으로 꿈꾸던 거 해.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지금 해도 돼. 60살은 늙은 게 아니야. 엄마는 83살에도 널 지켰어. 넌 60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정아,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착한 딸이어서 고마워. 이제는 행복한 딸이 되렴. 사랑한다. 엄마가.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글씨 예쁘네요. 우리 엄마가 쓴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행복하라는 내용이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강좌 이름은 인생 2막 준비하기였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박미정입니다. 60살이에요.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60살에. 멋지시네요. 무엇을 시작하실 건데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 해보려고요.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요.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가고 책도 쓰고.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사가 웃었습니다. 60년 사셨으면 이제 6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60년을 살았다. 그중 30년은 남의 인생이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엄마 말대로 지금이 시작이다. 미정아, 행복하자. 이제는. 미정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 같았습니다. 진짜 봄이. 2년 후 봄이었습니다. 다시 봄 카페 앞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미정은 아침 햇살 속에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62살이 된 미정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주름이 더 늘었지만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판을 적었습니다. 봄딸기 케이크 쑥라떼 벚꽃 쿠키. 계절마다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미정이 직접 만든 메뉴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고맙습니다. 미정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자리에 차를 갖다 드렸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윤지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앉아. 애들 간식 줄게. 윤지는 이제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카페가 좋았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미정이었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미정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친구 윤경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바빠? 괜찮아. 앉아. 둘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보기 좋다. 예전이랑 완전 달라. 그렇지? 미정은 웃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혼자? 응. 혼자 여행. 멋지다. 엄마가 편지에 쓰셨거든. 여행 가라고. 좋은 어머니셨어. 응. 최고셨지. 오후 5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공간이니까 했습니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제목 다시 봄. 부재 60살에 다시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 미정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30년 희생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은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미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정은 다시 글을 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글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미정은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카페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봄.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꽃잎이 카페 문 앞에 쌓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미정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